채소에도 들어있고 또 해조류에 또 그리고 과일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인데요. 자, 이 식이섬유소들을 추출을 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식이섬유의 기능 자체를 아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식이섬유 하면 어디에 도움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일단은 변비가 개선이 되죠. 네. 먹으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감량되고 또 혈액 수치 좋아지고 이런 거는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을 바로 극대화시켜서 지방만 흡착해서 배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식이섬유나 이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마치 지방 흡입 수술하듯이 지방만 흡착해서 빨아들일 수가 있고 또 배출까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긴 모양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오. 그냥 봐서는 뭐 굉장히 듬성듬성 구멍이 큰 이제 그물 같은 모양이잖아요. 네. 이 지방을 흡입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펼쳐진 그물 같은 모양이 이 서로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약간 올가미 같은 모양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이섬유의 분자들이 이런 도넛 형태, 올가미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식이섬유를 시클로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식품 첨가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물성 식이섬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방 흡입 수술과 비슷한 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 상태로는 지방을 안정적으로 흡착을 하고 배출까지 하기에는 어딘가 구조가 조금 완벽해 보이진 않죠. 맞아요. 그 구멍도 있고 뭘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성긴데. 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시클로덱스트린의 구조를 가장 촘촘하고 안정적이게 지방을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게끔 다시 만듭니다. 네, 바로 이렇게 그물을 좀 더 촘촘하게 엮어서 그릇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와, 아니 식이섬유가 저렇게 된다고요? 뭔가 저기다가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처럼 됐어요. 네,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네. 흡입할 수 있게끔 이제 모양이 갖춰진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런 모양이 됐다고 해서 뭐 지방이 저절로 흡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받쳐지진 않겠죠. 바로 저 그릇 모양의 안쪽에 이 지방만 빨아들이도록 지방과 결합을 잘하는 이 지용성 성분이 코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쪽이 지방과 잘 결합을 하니까 이 저 그릇 모양 속으로 지방이 이렇게 잘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디테일한데요. 네. 자, 그런데 저렇게 지방을 다 흡착해서 빨아들이고 나면 배출까지 되어야 이제 완벽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쪽은 지용성 코팅을 하지만 바깥쪽은 수용성 코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장관이 친수성 환경이기 때문에 이 그 위장관을 잘 통과해서 지방만 그대로 끌어안고 대변으로 배출이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와, 야 너무 신기합니다. 예. 어떻게 식이섬유가 지방을 막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건지. 바로 저렇게 식이섬유의 그물 구조를 가장 안정적이게 지방을 잘 흡착해서 배출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 식물성 식이섬유를 시클로덱스트린 중에서도 가장 안정성이 높은 알파형 시클로덱스트린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줄여서 알파-CD라고 부릅니다. 알파-CD. 알파-CD 맞아요. 네.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걸 알려줬거든요. 네. 미국은 고기가 주식이고 비만이 많으니까 이 알파-CD가 엄청 유명하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알파-CD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원료고 이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방을 흡착하고 배출해주는 원료로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최근에 육류 소비량이 급증하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면서 알파-CD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특화되어 있는 성분인 것이죠. 이 알파-CD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노란 알갱이들을요, 우리 몸속에 가득한 지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컵을 알파-CD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안쪽에요, 노랗게 지용성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은요, 맨들맨들한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알파-CD가요, 우리 몸속에 이 지방 더미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와, 이렇게 지방 분자들을 쫙 흡착을 해가지고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겉포면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소화기관을 잘 통과해서 지방이 배출되도록 돕는 거죠. 제가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해도 지방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네. 그대로 잘 흡착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저렇게 진짜 지방 흡입하듯이 몸 안에서 지방을 빼내면 지방 배출 능력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얼마나 지방을 배출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네. 그렇죠. 알파시디는 지방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놀랄 만큼 뛰어납니다. 실제 연구에서 알파시디 1g당 약 9g의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엄청난 배출 능력인 거예요. 알파시디 1g에 지방 9g을 배출한다고요? 네. 9배네? 자기 몸에 9배 되는 지방을 끌어안고 가는 거야. 너무 괜찮다. 네. 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릇 하나가 이 9그릇 양의 지방을 흡입해서 빼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1g의 이제 지방 9g을 배출을 하니까 단순히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알파시디 10g이면 90g의 지방 배출이 가능한 거죠. 네. 90g이 어느 정도냐면 네. 이 삼겹살 100g당의 지방 함량이 한 25에서 30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90g이면 지방 함량으로 따져봤을 때 삼겹살 1.5인분 정도 되는 양인 것이죠. 와, 보통 삼겹살 먹으면 그 정도는 먹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 알파시디 10g이면 이 삼겹살 1.5인분의 지방이 어느 정도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진짜 이거 너무 놀라워요. 네. 아니, 두 분이 고기를 드시면서 이렇게 네. 지방만 빼신다는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의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진짜 삼겹살 먹을 때 필수품이에요. 항상 저는 고기 먹기 전에 늘 알파시드를 먹거든요. 저도 야식 먹기 전에 네. 진짜 필수품을 꼭 챙겨 먹어요. 특히 튀긴 음식 먹기 전에는 항상 알파시디 먼저 먹게 되더라고요. 야, 이제 회식 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삼겹살, 치킨, 곱창, 소고기, 뭐 전골 이런 거 먹어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겠는데요. 그렇다고 일단 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방을 배출해주게 되니까 그만큼 몸에 쌓이는 열량은 적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앞서서 이 알파시디 10g이 지방 90g 정도 배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겹살 1.5인분, 그러니까 삼겹살 300g 정도의 지방 양이에요. 그렇죠. 이 삼겹살 300g의 지방을 만약에 내가 운동으로 소모를 하겠다 하면요. 자전거 타기를 1시간 40분 정도로 쉬지 않고 해야 되고요. 네. 수영을 한다면 1시간 20분 정도를 해야 됩니다. 1시간 20분 수영하면 죽습니다. 와. 네. 그리고 중장년은 걷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 걷기도 무려 3시간 20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나이에는 1시간 넘게 운동이라는 거 할 수가 아유,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강도 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진 음식을 좀 과잉으로 섭취하게 될 때 이 알파시드를 함께 보충을 한다면 고강도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쳐도 눈으로 직접 한번 봐야 믿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저 네. 신 박사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네. 모형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 안 됩니까? 그런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각한 실험이 아니라 직접 알파시드를 넣어서 지방을 어떻게 흡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대표적인 나쁜 지방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비커 속에 식용유, 마가린, 이제 돼지기름이 두껍게 이게 지방층을 형성한 거 이제 보이시죠? 네네. 자, 이 상태에서 알파시디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네. 기름이 진짜 저렇게 가득 껴 있는데 이게 될까요? 네, 지금 하얀색의 가루가 알파시드인 네. 거죠? 자, 예. 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기름들이거든요. 오, 오, 어머, 오, 와, 녹은 게 많네. 물속으로 내려가잖아. 끌어안고 내려가는데요? 와, 신기하다. 저기 뭐지 어머, 약간? 어머, 식용유요. 식용유. 와, 식용유가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라드유도 자, 라디오. 라디오도 이렇게 라디오는 덩어리째 그냥.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흡착해서 아래로 가라앉히는 거죠 지금? 네. 네. 진짜 신기한데.
이야. 이렇게 이제 알파시디가 지방을 흡착해서 이제 끌고 내려오는 게 이제 보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삼겹살이나 치킨 같이 고지방 식품을 과잉으로 섭취할 때 이 알파시디가 보충이 되면 우리 위장관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유력합니다. 새로운 발견이네. 아니 저는 뭐든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인데 지금 한 종류도 아니고 세 종류 지방을 다 끌어당겼습니다. 대단해요. 네, 식용유, 네. 마가린, 라디유까지. 자, 그러면 알파시디가 어떤 종류의 지방도 어쨌든 우리 몸에서 저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그 배출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흡착해서 친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관으로 배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도 간단히 시각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관을 우리 소화기관으로 가정을 하고요. 소화기관의 안쪽에 있는 물질을 소화기관의 친수성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일반적으로 섭취된 지방을, 다른 한쪽에는 알파시디와 함께 섭취된 지방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지방만 섭취해 보겠습니다. 지방만 섭취했을 때는 친수성인 소화기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알파시디와 함께 섭취된 지방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시디와 함께 지방이 밖으로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친유성인 깔때기 안쪽이 지방을 잘 흡착한 모습 그대로 친수성인 소화기관을 잘 통과해서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시디 구조가 겉쪽은 친수성, 안쪽은 친유성을 띠기 때문에 지방을 우리 소화기관에서 보다 잘 이동시키고 배출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알파시디의 기전 때문에 실제 실험에서도 지방 배출의 능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 고지방 식이를 공급한 뒤에 실험군만 알파시디를 섭취를 시켰더니 알파시디를 섭취한 그룹에서만 체중이 감소되면서 지방 배출은 증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